이제 조코비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코비치가 로마 오픈에서 타빌로에게 져가지고 탈락했잖아요. 두 번째 경기 만에. 그 경기 1회전 끝나고 코린틴 무테 선수와의 경기를 이기고 팬들에게 사인해주는데 위에서 떨어진 텀블러에 머리를 맞아가지고 뇌진탕 증세 약간 비슷한 걸 느껴서 타빌로에게 2대 0으로 완패했던. 근데 타빌로가 잘 치더라고요. 그 칠레의 타빌로가 니콜라스 제리도 칠레지만 그 승승장구해가지고 4강까지 결국 올라갔습니다. 즈베레프에게 역전패했지만요. 그래서 조코비치가 마냥 엉뚱한 상대한테 진 건 아니었다. 역시 조코비치가 아무리 메롱을 해도 조코비치를 이기려면 다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뭐 본인 인터뷰에서 밝혔으니까요. 이 텀블러 맞고 난 다음에 경기를 치렀는데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텀블러 맞은 그날 뭐 구역질도 났고 어지러움증도 느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뇌진탕 증세여서 지금 돌아가서 세르비아에서 뇌진탕 정밀 검사도 했다고 해요. 근데 뭐 클리어 오케이 사인을 받아서 그래서 조코비치가 취한 다음 액션이 이제 이번 주에 개막하는 스위스 제네바 오픈에 참가 와일드카드로 신청을 해서 1번 시드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제네바 오픈은 250 시리즈고요. 이게 250 시리즈이고 톱 랭커들이 참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네바 오픈이 결승전을 치를 때 프랑스 오픈이 개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회를 끝내고 메이저 대회가 있는데 바로 그 메이저 대회에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수들은 메이저 대회 우승 후보들이 이런 스케줄을 짜진 않죠. 왜냐면 메이저 대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메이저 대회에 맞춰서 한 일주일 정도는 훈련으로 마지막 그 점검하는 시간을 갖죠. 휴식을 취하거나. 근데 조코비치가 이 마지막 이어지는 프랑스 오픈과 이어지는 이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전 경험을 더 치러야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이 상태로 이렇게 지금 클레이 전적이 올 시즌에 4승 2패거든요. 6경기밖에 안 치렀는데 이러면은 아무리 조코비치라 하더라도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 타이틀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거란 코칭 스태프와 조코비치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0 시리즈 제네베 오픈에 와일드 카드로 들어가서 1번 시드를 받고 여기서 2번 시드가 누구냐? 캐스퍼 루드고요. 근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조코비치의 첫판 상대가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은 앤디 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국에. 앤디 머리. 조코비치와 동갑내기 라이벌이죠. 이제 라이벌이라고 보기엔 둘의 격차가 어떤 기록적 격차가 너무 벌어졌지만 조코비치의 전성기 때 앤디 머리는 같은 나이 때 호주 오픈에서 많이 결승에서 격돌을 하고 프랑스 오픈에서도 격돌을 하고 그랬던 뭐 조코비치의 뭐 3대 라이벌 중에 하나죠. 앤디 머리랑 2회전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그 앤디 머리가 물론 그 앞서 1회전에서 한프만을 이겨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앤디 머리의 지금 그 몸 상태로는 클레이 코트에서 잘 훈련도 안 돼 있고 저 실전도 안 치렀기 때문에 어차피 앤디 머리는 올해 윈블던을 바라보고 마지막 저 라스트 댄스를 추려고 하는 선수기 때문에 클레이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안 두는데 어쨌든 제네바 250 시리즈에 들어가서 경기를 좀 치르고 이제 롤란 가로스 넘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앤디 모레가 1회전에서 한프만을 이기면은 조코비치와의 대결이 성사가 되는데 이 재밌는 것은 한 7년 만에 대결하는 걸 거예요. 저 2017년이 앤디 머리와 조코비치의 마지막 맞대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앤디 머리의 전성기가 이제 2017년을 끝으로 끝났잖아요. 2016년에 세계 랭킹 1위 찍고 2017년에 번아웃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관절 수술 받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이제 앤디 머리는 나락으로 빠졌는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한 몇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코비치랑 한 번도 그 라운드 초반에 붙은 적이 없어요. 대진운에서 묘하게 피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앤디 머리가 한 번만 더 이기면은 조코비치와 그 오랜 라이벌 전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그 라이벌 전적이 끝난 거로 생각됐었는데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제네바 오픈이 더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는 이번 시드로는 캐스퍼루도 작년 프랑스 오픈 결승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코비치와 캐스퍼루드가 작년 프랑스 오픈 우승 준우승자인데 그
그 250 시리즈 제네바에서 또 결승전에서 격돌할 가능성이 뭐 일단은 가장 높다고 봐야죠. 여기에 그리고 테일러 프리츠라는 최근에 이제 클레이에서 잘 치고 있는 미국 선수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 시리즈 치고는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제 이번 일주일도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테니스 빅매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가 제네바 오픈 출전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로마 오픈에서 포인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네바 오픈에서 250점이라도 얻으면 2위 야닉 시너와 격차를 좀 벌리면서 그 세계 랭킹 1위 롤랑 가로스가 끝나도 지킬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생긴다. 이런 것도 한번 가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랑스 오픈을 앞두고 그 이어지는 대회 250 시리즈에 출전해서면 우승이 어려울 것 같죠? 이렇게 쫙 뛰고 휴식 시간 없이 또 메이저 대회를 뛰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코비치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2021년인데 그때 베오그라드 오픈을 이와 똑같은 스케줄이었는데 베오그라드 오픈을 뛰고 프랑스 오픈을 입성해서 2021년에 그 엄청난 나달과의 4강전을 치르고 치치파스를 리버스 스윕으로 우승한 해가 그게 2021년에 베오그라드 오픈을 뛰고 롤랑 가로스를 뛰었기 때문에 지금 조코비치가 시도하는 이 방식이 우승 공식과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조코비치는 산전수전 다 겪었고 지난 20년 동안 메이저 대회를 우승하는 그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조코비치의 제네바 오픈 출전을 우리 잣대로 그렇게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치밀한 계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조코비치가 지금 본인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 더 시즌 초반에 안 풀리기 때문에 이런 수를 써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호주 오픈도 4강에서 떨어졌고, 그러니까 호주 오픈 4강과 몬테카를로 4강이 최고 성적이거든요. 나머지 다른 대회에서 너무나 광탈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어떤 그 정점을 찍은 선수가 하락 곡선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있는 첫 번째 스텝인지 아닌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코비치를 둘러싼 코칭 스태프가 지금 사실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메이저 대회 우승을 24번 한 선수가 메이저 대회를 앞둔 스케줄링을 누구보다 잘 짜겠죠. 자, 이 제네바 오픈 결과 그래서 주목되고 제네바 오픈에서마저 초반 광탈한다. 이러면 정말 프랑스 오픈 빨간불 제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프랑스 오픈 파워랭킹 지금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5위 여전히 캐스퍼루드, 4위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3위 알렉산더 즈베레프, 3위까지 상승했습니다. 로마 오픈 결승에 오르면서 2위 노박 조코비치, 1위 카를로스 알카라스로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카라스가 지금 부상이 재발되거나 프랑스 오픈 준비가 차질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지 않고 있고 간간히 그 SNS를 통해 보여주는 영상은 굉장히 활기차게 연습을 하고 있다라는 그 영상들을 접하면서 알카라스가 프레시하고 싱싱한 상태에서 프랑스 오픈에 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알카라스를 다시 프랑스 오픈 우승 후보 1순위로 올렸는데요. 여기 이 변수는 그리고 2위를 조코비치로 정해놨습니다. 제가 뇌진탕 그 텀블러 맞아가지고 로마 오픈 탈락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어떤 특별한 부상이나 경기력의 후퇴라고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코비치를 2위로 봤고 이 제네바 오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조코비치가 다시 1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코비치가 진짜 5위권 바깥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초반 광탈하면 제 아무리 조코비치라 하더라도 물론 메이저는 5세트라는 쿠션이 있지만 제네바 오픈에서 좋은 모습 못 보여주면은 이번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즈베레프가 로마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로마 오픈 우승이고 그 알렉산더 즈베레프는 제일 잘하는 게 인도어 하드고요. 그리고 클레이입니다. 자,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가장 먼저 마스터스 시리즈를 우승한 게 로마 오픈이었고 17살 때 2017년이었습니다. 지금 클레이에서 물론 초반에 스타트가 좋지 않았지만 몬테카를로에서 치치파스에게 패하고 물론 치치파스가 우승자이기 때문에 패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4강에서 타빌로에게 역전승하는 그런 어떤 뚝심과 그런 멘탈, 튼튼함, 단단함, 이런 것들이 즈베레프가 결국에는 클레이 시즌 2달을 거치면서 이 우승 후보 빅3 가운데 하나로까지 꼽히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을 했다고 보고, 여전히 치치파스 니콜라스 제리에게 풀세트 접전 끝에 졌지만 경기력 자체가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치파스가 로마 오픈에서 8강 탈락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실망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캐스퍼루드 역시 제네바 오픈 250 시리즈의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루드는 꾸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명, 그 밖에 이제 여기 5위권에 못 들었지만 테일러 프리츠나 이런 선수들이 이 클레이 시즌에 조금 좀 빌드업을 잘해간 것 같습니다. 쭉 올라갔었던. 예. 그래서 이렇게 5위 캐스퍼루드, 4위 치치파스, 3위 즈베레프, 2위 조코비치, 1위 알카라스. 야닉 시넌 지금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승 후보까지는 좀 지금 단계에서 어렵고, 끝내 실전을 하나도 못 치른 상태에서 프랑스 오픈에 합류할 것이기 때문에 우승 후보까지 가는 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